자, 지금 법인 파산 신청할까 말까, 법인 경영이 힘들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 고민이 많으시죠? 대표님들을 위해서 기존의 법인 파산 신청한 사건을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법원에서는 대표자에게 어떤 걸 물어보는지 미리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법인 파산하고 싶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USB 메모리나 컴퓨터, 전자부품들, 소모품들 이런 거 제조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회사가 잘 운영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행사나 이런 게 다 멈추면서 판촉물 이런 거 주문 제작이 전부 다 정지가 됐잖아요. 행사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줄어들어서 기존의 채무 변제하기 힘들어졌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법인 파산까지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신청서에는 나의 채무 내역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겠죠. 은행도 있고 상거래처도 있고 여러 군데 돈을 못 준 곳이 많잖아요. 이 법인 같은 경우는 13억 9천, 거의 14억 정도 채무가 밀린 상태에서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서에 주주 구성도 당연히 적어서 제출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법인이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대표님 혼자 100%, 90%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배우자 자녀들하고 같이 100%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손익계산서도 최근 몇 년간 내역을 요약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디서 빵꾸가 나서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회사가 힘들어졌는가 파악을 해보려는 거죠. 2019년에 33억 하던 매출이 26억, 24억, 25억으로 줄어들더니 19억까지 줄어서 결국은 영업 적자까지 전환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아시겠지만 기본 비용, 고정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금방 적자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매출이 아주 작은 단계에서 직원 없이 프리랜서로 혼자 뛸 때는 매출 크면 좀 많이 벌고 매출 작으면 좀 적게 벌고 이런 구조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기존에 돈 빌린 거 이자까지 변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유통업, 도소매업, 제조업 이런 거 보면 이익률이 5%, 3%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매출이 약간만 줄어도 바로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회사가 재무제표로 기재되기로는 그래도 연에 돈 1,000만 원 남았다, 흑자긴 흑자다, 몇 푼 안 되긴 하지만 마지막에만 적자 봤다,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지만 이걸 찾아보시는 대표님들 회사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손익계산서는 최대한 흑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세무사님이. 아니면 손익계산서가 적자가 나버리면 바로 대출 갚으라고 수심이 들어오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만들어 놓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적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작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적자 기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대표자 신문사항이라고 보내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대표자 신문기일이 있다고요. 판사가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신문기일 물어본다고, 묻고 들어본다고요. 그럼 판사가 뭘 물어보냐? 이걸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적사항이나 사실관계를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답변하기가 힘들지가 않죠.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하면 되니까 인적사항 말하라 그러면 뭐 주소하고 주민번호하고 뭐 가족관계 이런 거 얘기해주면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거니까 제3자가 대신 이름을 가명 쓰고 온 게 아닌가 그런 거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학력, 경력 이것도 뭐 어디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창업하게 됐다 이런 거 설명해주면 되고 요거 반드시 물어봅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가 물어보는데 이것도 대표님은 답변하기 쉬우시죠. 그냥 있던 사실을 그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회사 돈을 빼가지고 주식 코인이나 도박으로 날렸다 이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경영을 했는데 매출이 줄어서 또는 연쇄부도를 맞아서 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답변하는 게 전혀 힘들 리가 없죠.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니까 답변하기 쉽죠. 뭐 가압류나 압류 들어온 거 있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시작된 거 있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하면 되는 거고 등기상 목적하고 주요 연령은 등기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 회사 뭐하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 물어봅니다. 파산 신청했는데 혹시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는가, 주주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리고 주주 관계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신청서에 이미 기재된 건데 다시 물어봅니다.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업자 1인 회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서 100%다 가지고 있거나 혼자 90%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합쳐서 60%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가족 관계가 없는 제3자들하고 동업 관계라 하더라도 이미 적자 봐서 더 이상 운영하기도 힘든데 더 이상 투자할 주주도 없는데 주주들이 집 팔아서 더 이상 돈을 집어넣을 것도 아닌데 죽자고 법인 파산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산 상황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법인 파산하면 남아있는 자산을 환가해서, 다시 말해서 팔아서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이 법인에게 남아있는 자산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물어보는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기계 장치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소유 차량도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축물, 공구, 기계, 비품, 저장품, 재고 같은 것도 무엇이 남아있는지 다 물어봅니다. 채무도 물어보겠죠.
나오겠죠. 방금은 재산을 물어본 것이고, 채무는 지금 증감 변동 중이잖아요. 감소하는 경우는 없고 이자 붙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건데, 아무튼 신청 이후에도 이자가 좀 붙을 수 있겠죠. 있으면 있는 대로 채권자 수 몇 명이고 채무는 얼마다 보고해 주는 겁니다. 나의 채무는 은행에서 빌린 것만 나의 채무가 아니죠.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이런 데서 빌리고 못 갚은 돈도 있지만, 상거래처, 내 거래처한테 물건 받고 못 갚은 돈, 서비스 받고 못 갚은 돈, 이것도 나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한테 월급 못 준 것도 나의 채무고, 세금 못 갚은 것도 나의 채무가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월급, 퇴직금, 세금, 4대 보험 못 낸 거 있는지 이건 꼭 물어봅니다. 개인회생하고 마찬가지로 법인 파산에서도 이것들은 비면책 채무이기 때문에 정리가 됐는지,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으로 갚아줄 만한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중단했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폐업했으면 폐업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중단했으면 중단했다고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정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힘들어진 다음에 거액을 빌렸다거나 거액의 물건을 납품받으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은 거면 사기의 여지가 있잖아요. 채권자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서 회사 운영을 스톱할 때쯤 됐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마지막 법인 유지를 위한 소량의 물건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대량의 물건을 주문한다든지 거액을 빌린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직원 관계에는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직원이 상시적으로 몇 명 있었나? 지금은 몇 명인가? 그러면 내보냈단 말인가? 또는 반대로 회사 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직원을 왜 늘렸는가? 일부러 월급 주려고 늘린 거 아닌가? 회사 돈 빼돌리려고. 직원들이 있는 사람은 다 나갔나? 사표 쓰고 나갔나? 해고했나? 월급하고 퇴직금은 전부 줬나? 근로자들이 월급 못 받은 게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채권자들의 태도 어떤가? 이것도 물어봅니다. 주로는 상거래 채권자가 되겠죠. 은행 직원이 회사 공장 찾아와서 깽판 놓고 들어놓고 이런 건 없지만, 개인 상거래 채권자 중에 울컥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죄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기 고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찾아와서 회사를 점거하고 있다거나 또는 공장에 있는 기계를 떼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태도도 전부 다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려는 거죠. 이사회 결의 있었는지도 물어봅니다. 물론 대표님이 과점주주고 이사회를 선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정관에 파산 신청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관상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닌 말로 회사가 빚만 지고 돈을 못 벌어서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자기가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회사 살려줄 것도 아니면서 법인 파산을 반대하겠다고 죽자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채무가 자꾸 늘어나서 주주들하고 임원진들의 심적 부담만 가중되니까 구성원들끼리 원만하게 회의하셔가지고 법인 파산하자고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권재갑 변호사님은 저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설명해주고 법원에서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해서, 또는 환가할 게 없다면 바로 종결을 하겠죠. 마땅한 재산이 없다고 보인다면 파산 사건을 종결한다. 5월 22일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건을 조회해보면 24년 7월 5일에 신청을 해서 5일 있다가 예납금 내고 다음에 5월에 종결이 된 것입니다. 요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법인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네요. 자, 법인 경영이 힘들다.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법원에 가면 판사는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고민되시죠? 이걸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연역이 어떻게 되는지, 파산에 이른 경위는 무엇인지,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회 결의는 했는지, 소송 걸려있는 게 있는지. 이건 답변하기가 쉽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만 주면 되니까. 두 번째, 자산 상태를 물어봅니다. 자산이 있으면 팔아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동산이 뭐가 있나, 점포는 소유하는 점포인가, 임대차하는 점포인가, 그럼 보증금은 어디 있나, 재고는 뭐가 남아있고 비품은 뭐가 남아있고, 거래처에 회수할 돈이 좀 남아있는가. 세 번째, 부채 상태를 물어봅니다. 특히 상거래처, 금융권이 아닌 상거래처들의 태도는 어떤가, 적대적인 태도인가, 별 반응이 없는 상태인가, 그리고 임직원들 월급 퇴직금 못 준 거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